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린폴 교실입니다. 저는 미스터 마린폴이고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경찰 현장의 리더십 사례 한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은 책 꿈꾸는 자의 해양 리더십 안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내용을 읽어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례는 해양경찰의 치안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경찰관의 경험담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책을 쓰면서 이 내용을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숨은 리더의 강한 메시지라는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것인데 끝까지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이 된 지 20여 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소형 경비정에 근무하다 처음으로 대형 함정에 배치받아 안전팀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다. 처음 접해보는 직책에 대한 부담감이 큰 상태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그러는 사이에 해상종합훈련을 받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숙달되지 못하여 스스로는 만족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다. 마침 다른 지역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색 지원을 가게 되었고, 며칠 후 사고 현장의 해상에서 투묘를 하는 일이 생겼다. 동해에서는 수심이 깊어 투묘를 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소형정만 탄 까닭에 이론적인 지식만 있고 실제로 경험은 없었다. 그 일이 안전팀장의 임무인 만큼 현장에서 투묘를 지휘하게 되었다. 훈련과는 달리 실제 투묘를 하면 닷줄의 방향과 각도를 함교에 보고해야 하고, 그러면 조타실에서 조함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투묘를 하게 된다. 업무 처리를 정확히 할 줄 몰라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함장님이 내려오셨다. 나는 속으로 혼이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함장님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다. 안전팀장, 투묘 한 번도 안 해봤지? 하며 별일 아닌 듯 웃고 계셨다. 그리고 투묘를 할 때 팀장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함장님이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닷줄의 방향과 각도를 보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주셨다. 짧은 시간 나는 감명을 받고 말았다. 이런 지휘관도 계시는구나. 시간이 흘러 투묘하는 일은 익숙해졌고 어느 날 조타실에서 근무를 하던 중에 옆에 있던 의경과 대화를 나누다 우연히 함장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의경이 들은 말이 있다며 이야기를 해 주었다. 함장님과 의경과의 대화의 날에 들었는데 말입니다. 함장님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반복하시는 말이 있답니다. 그 말은 바로 권위의식을 갖지 말자, 권위의식을 갖지 말자, 권위의식을 갖지 말자 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함장님과 함께 근무한 기간 동안 그분이 보여준 인상은 내가 지금껏 근무하면서 본 적이 없는 다른 세상의 지휘관 같았다. 동네 아저씨같이 편안한 이미지에 조함 실력, 지휘 능력, 부하 직원을 대하는 성품, 함정 정반에 대한 지식 등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분이었다. 그에 우리는 훈련평가와 업무 수행평가 모두 우수한 성과를 내었다.
함정 직원 누구 하나 함장님을 험담하는 사람이 없었고 모두 그와 함께 근무하는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분을 떠올리면 지휘관으로서 상부에서 받는 압박이 있을 텐데,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을 텐데, 직원들에게 잘해주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 나도 그런 지휘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같이 근무하지 않지만 다시 근무하고 싶어도 함장님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그럴 수 없는 것이 아쉽다. 지금까지 이 내용을 잘 들어보셨죠? 들어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이처럼 이름이 나지 않고 인기도 없지만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는 숨은 리더가 있습니다. 이들은 구성원과 어우러져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직의 목표를 잘 달성하고 그 대가는 크게 바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해양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계급은 높이 올라가지만 제 역할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보다는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 이러한 훌륭한 리더가 많이 생겨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